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전세 위험하단다. 집 사라. 네, 멀쩡한 집을 두고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음, 저는 그냥 가볍게 뭐 한 4년 정도 전세 살다가 다시 본집으로 돌아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세가 위험하단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인식입니다. 대다수가 언론의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테죠. 물론 전세 보증보험이나 이런 안전장치, 음,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주지 않고 극단적인 이 전세 사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마치 모든 것이 그런 것인 양 인식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현상 이해하고 있죠. 주간 거래량 요거 주간 브리핑 때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부산의 주간 브리핑 안 올라올 때는 대구 지역은 매주 올리니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같은 자료를 활용하거든요. 자, 부산 지역 거래량과 인천 지역 거래량과 견적 봤을 때 부산이 인천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시기 그리고 비슷했던 시기 그리고 언제부턴가 인천의 거래량은 서울의 거래량 마냥 이렇게 많이 튀어올랐어요. 주간 기준으로 700건, 800건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거든요. 하지만 부산은 어딘가에 트랩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 이런 느낌 드시죠? 뭐 그래도 양호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3,000건 이하는 빙하기. 네. 많으면 600건, 500건대 중반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200, 3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인천 정말 폼 미쳤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 실거래 할 때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서울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6,000건. 미쳤어요. 폼 미쳤어요. 부산은 80건. 그러면서 언급드리는 곳이 인천 지역인데요. 서울 거래량 폭발과 더불어 거래량도 인천 바라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출 26.5조 급증했다. 난리 났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차츰차츰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6.5조가 그냥 나온 것이냐? 아니죠. 정부는 이미 신생아 특례부터 보금자리론까지 포함해서 이미 연간 40조 이상 대출 내주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26.5조가 폭증했고 하반기 되면 이제 금융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냥 정책 자금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노란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 심상치 않다. 하지만 전월세 거래는 급감까지는 아니고요. 좀 감소한 것만 작년 대비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건 맞습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에 전세 사기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급증할 걸로 예상했겠죠. 하지만 수요는 한정적입니다. 올해 전월세 거래량 2년 전과 비슷한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에요. 뭐 수요가 서울이라고 해서 대단히 많이 창출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은 6억 뛰었는데 서울 내에서조차도요.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해요. 10억짜리 아파트 하락률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30억짜리 아파트 하락률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강남의 뭐 대단한 곳들 요런 것들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 거래되면요. 밑에 10억짜리 알아서 15억으로 점프해서 올라갔어요. 예, 그런 현상 없어요. 서울 내에서조차 그런 현상이 없어요. 부산까지 온기가 퍼진다고요? 인천에 오다가 온기가 끝나버립니다. 부산은요. 냉골이에요. 소비 백화점 세일 중 그나마 부산은 있던 백화점도 문을 닫을 판입니다. 미국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금리 미국 5.5%예요. 우리는 3.5%고요. 미국 금리 한번 내린다고요? 우리도 한번 내린다 칩시다. 근데 우리의 시장 금리는 이미 2.75%로 인식됩니다. 제가 전세 갈 일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저는 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땅은 샀다고 말씀드렸죠. 예, 농사 지을 목적이니까 은퇴 후에 땅을 농사 지을 목적이니까 땅은 샀어요. 근데 집은 추가로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요. 요즘에 농지 12월 달부터 풀리는데요. 과거에는 농막 규제가 6평으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10평으로 늘어나면요.
그동안 억눌렸던 농지 시장 다시 조금 활기를 찾을 수도 있지 싶어요. 충분히 집 한 개 가지고 있겠다. 농사 짓는 땅에다가 10평짜리 대굴 같은 농막 한 개 갖다 놓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젊으니까. 예. 아마 나이가 더 들면은 이것마저도 처분해야 되는 시기도 오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알아보니까 신규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0.3%든가 0.2%든가 은행이 가상금리 요거밖에 안 먹어요. 아예 전세시장 집값을 띄우기로 아주 작정을 했죠. 금리 한번 내리고 은행이 언제까지 이런 포지션을 취할까요? 서울 매도 물량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도 이 형태, 인천도 이 형태, 웬만한 지역은 이 형태예요. 부산은 늘어나고 있죠. 부산 제정신 아니에요. 전세 물량 줄어들었다고 난리치지만 뭐 급락하는 현상 없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춤입니다. 월세 물량 마찬가지. 물량 없어가지고 임차인이 줄 서서 면접 보고 그런 시장 아니에요. 서울 매수 심리 꼭 미쳤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요.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8만 1,000개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이렇게 갑자기 약해졌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의 시점으로 보는 이 60 이상 치고 올라가는지 관전 포인트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64.4. 그럼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점점 과열되고 있는 건 맞죠? 네, 점점 과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서 뭐 먹을 거 얼마나 있겠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바닥일 때 샀어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거래 상승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서울 그 비이성적이라는 상승, 그 반등조차도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에 사실 좀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번 달 6월달 거래량 6,000건에 달합니다. 부산도 이런 것을 기대했겠죠.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거래량 상승을 기대했겠지만 인천까지는 온기가 퍼지는 게 맞더라. 하지만 부산에는 아직 온기가 퍼지지는 않고 있더라. 지금 대출 막차라고 하니까 7조 3천억입니다. 연초에 3조 원 가량 대출 거래 대금이 3조 원이던 것이 지금 6조 원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제부터 대출 그만 내줄 거야 하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건당 거래 대금 역대 최고 수준 12억 수준. 부산은 얼마 수준인가요? 예, 건당 거래 대금 평균은 부산은 4억 수준입니다. 서울은 부산 아파트 값의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 거래량 맞죠? 이거 부족하죠. 2022년하고 비슷하지. 23년 노란색 선. 전세 빌라에 전세 살면 다 사기당한다. 아파트로 가라 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 수준은 지금도 전세 사기나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내보내고 수요자들 그런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돈에도 한계가 있고 사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인구도 줄어들고 있긴 하죠. 평균 전세 가격 5억 4천. 부산은 2억 5천 정도 수준이던가요? 월세 거래량 부족하죠. 예. 노란색 선과 견져보면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월세 거래량 보여주고 작년 대비 임대 거래량이 뭐 20%, 30%, 네, 20에서 25% 정도 작년 대비 임대 거래량이 서울에 감소했어요. 뭐 전세 가격 폭등이니 뭐니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쿠팡알리 링크 제발요 링크 클릭해주세요. 지금 영상 시청 중에 클릭 한번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56,000개. 이 차트 모양 이 보십시오. 지금 역대 최고치거든요. 토요일 물량 기준으로 최고치. 또 꿀렁꿀렁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한 56,500개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잖아요. 서울은 물량 감소. 그 망했다는 대구도 물량 감소. 부산은 증가. 또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세 물량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예,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만큼 폭 꼬꾸라져야지. 이만큼 폭 꼬꾸라져야지. 또 뭔가 시장이 변화가 있겠지만 이상하게 물량이 안 빠지죠. 뭐 서울도 저 전월세 거래가 덜 빠진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에는 거래량은 살아나는데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든다. 전월세를 살지 매수에 임할지. 야야 전세 위험하단다. 그런 인식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을 지배하고 있나? 지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한 달 만에 조사해 봤는데요. 한 70개 정도 감소했네요. 네. 지난달 대비 한 달 전 대비 매도 물량이 70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분양권 시장도 뜨뜻미지근하고 토지 시장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파트 시장 그 아파트 시장 마저도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뉘어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상급지 중에서도 신축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요 시장밖에 안 남아있어요. 과거에 화랑기 때는 이 전체 시장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해서 이 전체 시장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코딱지만한 요만한 시장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서울의 매수 심리 아까 60을 뚫고 올라가는 거 보셨죠? 부산은 13.5예요. 그만큼 매도세는 강하고 매수세는 약하다. 매수세가 불붙지 않습니다. 왜? 미분양 늘어나는 거 이것만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경기 좋으면 사지 왜 안 사겠습니까? 새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오늘 81건이었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아무튼 저는 계속 점진적으로 까만색 요게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자, 이번 달 거래량 2,300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거래는 6월의 거래량은 90% 정도 완료되었고요. 7월의 거래량도 살짝 거래량이 지난달보다는 거래량이 살짝 좋긴 해요. 살짝 좋긴 해요. 2,300건, 400건? 근데 서울 같은, 인천 같은 거래량 폭발이 찾아올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막차라고 또 몰아세우잖아요. 좀 있으면 스트레스 DSR 받으면은 대출 한도 7, 8% 줄어듭니다. 한 4억짜리 집 살라 그러면은 대출 한도가 한 3천만 원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럼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Right now 라고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사서 2년, 3년 후에 팔려고 할 때 그걸 누가 사줄까요? 없어요. 건당 거래대금 4억. 아까 서울은 12억인 거 보셨죠? 예. 건당 거래대금 이 4억의 의미는 인천도 이만큼 따라왔습니다. 인천도 건당 거래대금이 4억입니다. 거래량은 인천이 더 죽여줍니다. 자, 거래량 아까 뭐 늘어났니 많아지니 뭐 하지만 서울 미만 잡 거래량 3,000건 미만 빙하기 이로써 설명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81건의 거래 금액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싼 아파트 대단해요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평에 해운대구에 그 학군 좋다는 그런 동네에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이 가격이겠습니까? 30억 넘어가겠죠.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의 3분의 1. 자, 고가 아파트들, 10년차 안팎의 아파트들, 고점 대비 90% 이상, 이 서울의 매매 가격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쌍 40층이 9억 2천. 40층이 9억 2천. 뭐 학군 좋다 이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들은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뽕 뽑고 극상위권들은 아마 그 지역에 남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그 외의 대다수는 그래서 이제 다시 흩어지는 게 사실 더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재미 봤던 사람들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학군진이 뭐니 떠들죠. 네, 자기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팔고 나가면 되거든요. 7, 8억짜리 비싼 아파트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은 힘을 못 쓰더라. 그래도 그 정도면 가격 괜찮게 나왔는데요. 작년 요맘때 한 8억을 조금 넘었던데 그 반등했던 것들 다시 다 깎아 먹었습니다. 제가 대구 아파트 조사하다 보니까 7, 8년 전의 가격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은 곳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매 가격은 좀 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 정도 눈으로만 좀 훑어보시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원래 실거래 부분을 오래 다뤄드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설명 부분을 오래 다뤄드리는 게 낫나요? 실거래 부분은 아파트 투룸 사이트에서 또 직접 보셔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느 분이 집을 10년 전에 4억에 샀어요. 아, 이거 아니다. 10년 전 아니다. 오늘 계산한 게 있었는데 6년 전에 2.8억에 샀어요. 지금 집값이 2.8억이에요. 요런 곳들이 아파트 몇 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요런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그 신축이었습니다. 외곽 지역의 신축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가격 한창 때는 막 3.6억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6년 전과 지금의 집값이 똑같다.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산 집값 2024년에 집을 샀는데 2030년이 되었는데 집값이 똑같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 수익률 남는 게 있나요? 그래서 실거주라면 괜찮다. 투자로서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실거주도 괜찮고 투자도 괜찮은 그런 시장이 오면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릴 텐데 지금 그럴 만한 메리트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 조금 더 살아나네요. 6월 달에도. 거기까지, 한계는 거기까지. 분양권 거래량 살짝 괜찮았고 매물 대비 거래량은 조금 부족한 느낌. 맞죠. 부산도 작년에 전월세 난리 났다고 해서 전월세 거래가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이시죠?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 뭐 전세도 내놓으면 전세도 무작정 살아주고 살려고 내면 무작정 사주고 그럴 만한 인구가 없더라. 특히 요즘 부산에 젊은 층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던데요. 갈수록 더 심화되었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월에 전세 거래 굉장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슷한 날짜와 견주어 봤을 때도 확실히 나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가을을 대비한 움직임, 전세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저는 전세를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매수를 해도 부산은 아직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지역 방송만 보지 마시고 대구 지역도 방송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똑같은 자료, 비슷한 흐름 이렇게 언급해 드리면서도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런 것을 아주 극혐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데 방송에서는 한 두세 번씩은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왜? 매일 보시진 않지만 주간 기준으로 시청자가 5,000분.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일일 평균 조회수는 한 1.1200회, 12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고 있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이런 정보들, 전세 거래가 확실히 이전보다 좀 못한 거 맞긴 맞네. 이런 정보들, 다른 곳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 자료들,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에 쿠팡 링크 한번 클릭해주고 나가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